인생이 왜 이렇게 나한테만 가혹한 거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이상한 너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은지가 이혼했어. 며칠만 네 집에서 지내게 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며칠이라고 했잖아요. 고작 며칠. 저는 박수진이에요. 올해 35살이고요.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는 이제 내년째인데요. 그동안 남편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남겨주셨죠. 33평형이었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거든요. 유언장에 딱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민호랑 저는 그 전까지 민호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전세였죠. 그런데 아버지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제 명의로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해 겨울에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를 제 취향대로 꾸미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거실 벽지는 밝은 베이지색으로 하고요. 침실은 연한 그레이 톤으로 했죠. 6개월 동안 인테리어 업체랑 상담하고 가구 하나하나 직접 골랐어요. 제 돈으로 제 집을 꾸미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올해는 우리 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죠. 저는 신혼집을 시댁 식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엄마, 올해는 우리 집에서 설 지내세요. 새 집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설날 2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지가 이혼했어. 은지 언니는 남편의 친누나예요. 37살이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꽤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이혼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어요. 어머, 그게 무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은지가 지금 갈 데가 없어. 며칠만 너네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겠니? 며칠? 딱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좀 망설였죠. 솔직히 은지 언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셨어요. 은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 친정집은 좁아서 못 있고 너네 집은 방도 넉넉하잖아. 응? 며칠만. 네, 알겠습니다. 언니 오시라고 하세요. 뭐 며칠이면 괜찮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은지 언니가 온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런데 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큰 캐리어 3개에 박스가 12개.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응? 내 짐 많지? 며칠 먹는 사람 짐이 이렇게 많나요? 이미 뭔가 이상했어요. 은지 언니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와, 진짜 넓다. 아빠한테 받은 거 맞지? 위치 좋네. 강남역 바로 앞이잖아. 그리고는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제 침실이요. 언니, 거기는... 이 방 진짜 넓다. 드레스룸까지 있네? 나 여기 쓸게. 네? 그건 저희 방인데요. 저는 황당했어요. 은지 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이미 캐리어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 지금 이혼하고 힘든 거 알지? 넓은 방에서 좀 쉬어야겠어. 너희는 작은 방 써. 부부니까 괜찮잖아. 민호한테 말했죠. 여보, 저거 좀 어떻게 안 돼? 근데 민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가 지금 힘드시잖아. 우리가 좀 양보하자. 며칠이면 되잖아. 며칠. 또 며칠이라는 말이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10평도 안 되는 방이에요. 거기는 원래 제가 서재 겸 손님방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침대도 싱글이었고요. 민호랑 제가 싱글 침대에서 어떻게 자요? 바닥에 이불 깔고 잤어요. 우리 집에서요. 은지 언니는 첫날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쇼핑몰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언니, 이게 뭐예요? 아, 재고 정리 좀 하려고. 집에서 일하기 편하네. 그 다음 날은 배달 음식을 막 시켰어요. 초밥에, 피자에, 치킨에. 언니, 이거 다 누가 먹어요? 나 혼자 먹지 뭐. 수진아, 배달비 좀 내줘. 나 지금 카드 정리 중이라 못 써. 네? 이혼하면서 카드 다 정리해야 하잖아. 임시로 좀 써줘.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는다는 말. 저 그거 믿었어요. 그날 배달비가 12만 원이었어요. 다음 날은 15만 원. 그 다음 날은 20만 원. 언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나 네 집에서 얹혀 사는데 밥값도 못 내니? 며느리 맞아? 며느리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며느리고 언니도 딸인데 왜 제가 언니 밥값까지 내야 하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지 언니가 페인트 샘플을 들고 왔어요. 수진아, 안방벽 색깔 좀 바꾸고 싶은데. 네? 이 베이지색 너무 촌스러워. 나는 민트색이 좋던데. 페인트 업체 부를게. 언니 잠깐만요. 이건 제 집이고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인테리어예요. 아니 뭐 어때? 어차피 집주인 너잖아. 내가 예쁘게 바꿔줄게. 인테리어 감각 나 좀 있거든.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은지 언니 얼굴이 확 굳었죠. 야, 박수진, 지금 나한테 반말해? 내가 네 언니야, 언니. 나이도 어린 게 버릇이 없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야. 은지한테 들었어. 네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은지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벽 색깔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네가 좀 참아줘야지. 참으라고요? 다들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4일째, 5일째,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지 언니는 떠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주인처럼 행동했죠. 수진아, 주말에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려고 청소 좀 해줘. 언니, 여기 제 집인데요? 그래서? 네 집이니까 네가 청소해야지. 나는 손님이고. 손님이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안방 차지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친구까지 초대한다고요? 집들이 날이었어요. 은지 언니 친구 6명이 왔어요. 거실이 시끄러웠죠. 저는 작은 방에서 문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지 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수진아, 여기 와인잔 좀 더 가져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리는 거예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은지야, 여기 네 집이야? 은지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이번에 이혼하면서 새로 얻은 집이야. 위치 좋지? 제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민호한테 말했죠. 여보, 이건 아니잖아. 언니한테 언제 나가시냐고 물어봐. 민호는 망설였어요. 여체만 더 기다려보자. 누나가 집 구하는 중일 거야. 며칠이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며칠이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거실에 큰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아, 침대. 새로 샀어. 침대요? 안방 침대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더라. 킬링 사이즈로 새로 주문했어. 제 돈으로 산 침대를 버리고 새 침대를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언니, 이건 진짜 너무해요. 제 집에 제 허락도 없이. 야, 네 집 네 집 하지 마. 나도 시집 식구야. 이 집 쓸 권리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언니가 지금 침대까지 새로 들여놓으시는데요. 그래, 은지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킹 사이즈면 편하겠다. 수진아, 네가 좀 이해해줘. 은지가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겠니?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은지 언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은지 언니는 태블릿으로 쇼핑몰 관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왜? 쫓아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며칠만 계신다고. 수진아, 나 집 구하기 힘들어. 요즘 부동산 시세 알아? 그리고 이 집 이렇게 넓은데 왜 쫓아내? 넌 혼자 쓰기 아까운 집을 물려받았잖아. 혼자 쓰기 아깝다고요? 제가 물려받은 거라고요? 언니,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집이에요. 제 명의고요.
명의가 뭐 어때서?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 각박하게 굴면 어떡해? 가족. 다들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설날이 다가왔고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수진아, 집 정말 좋다. 은지 말대로 위치가 아주 좋네.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은지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살까봐 수진이도 괜찮다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수진아, 네가 지난번에 가족끼리 함께 살면 좋겠다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좋지. 수진아, 너도 이 큰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은지랑 같이 살면 서로 도움되고. 어머니, 저는 그리고 나중에 애 낳으면 은지가 봐줄 수도 있고 좋잖아.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시동생이 거들었어요. 수진 형수님, 누나 좀 도와주세요. 누나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설날 저녁을 먹으면서 시댁 식구들은 계속 은지 언니 편만 들었어요. 은지야, 이 방은 네가 쓰기 딱 좋겠다. 수진이가 벽 색깔 바꿔준다며? 착하네. 같이 살면 재미있겠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제 집에서, 제가 장만한 식탁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설날이 지나고 은지 언니는 진짜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기 짐을 더 가져왔어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안 보여? 엄마도 좋다고 하셨잖아. 저는 싫다고요. 야, 박수진, 지금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효도가 뭔지 알아? 그날 저는 민호한테 정말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민호가 말했죠. 누나도 갈 곳이 없잖아. 우리 집이 넓은데 좀 나눴으면 안 돼? 이건 내 집이에요. 내 명의라고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우리 부부집 아니야? 민호가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누나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럼 너는 우리 가족 생각 안 하잖아. 너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은지 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가구 다 들여놓을 거야. 침대랑 소파랑 식탁도 새로 사려고. 수진이네 가구는 다 촌스러워서. 제 가구를 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고르고 골라서 산 가구를요. 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은지 언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왜? 사실이잖아. 이 소파 봐. 패브릭이 2018년 스타일이야. 나는 가죽 소파로 바꿀 거야. 제 허락도 없이요? 수진아,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 내 의견도 반영돼야지. 저는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애들한테 미안했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제일 친한 선배 선생님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수진 씨 명의 집인데요? 선배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 수진 씨는 그 사람들 지갑이에요, 지갑. 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집 100% 수진 씨 거잖아요. 네? 등기부등본 확인해봤어요? 수진 씨 아버지가 수진 씨한테만 상속했으면 그건 수진 씨 고유 재산이에요. 민호 씨 재산도 아니고요. 선배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요. 이건 제 고유 재산이에요. 민호 명의도 아니고 공동 명의도 아니에요. 100%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요.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제 소파가 현관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요. 그 자리에 새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마음에 들어? 이탈리아 가죽이래. 800만 원 했어. 수진아, 카드 좀 줘봐. 결제해야 해. 800만 원. 제 허락도 없이 800만 원짜리 소파를 들여놓고 제가 돈을 내래요. 안 돼요. 이거 다시 보내세요. 뭐? 벌써 포장 다 뜯었는데? 반품 안 돼. 은지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포장을 일부러 뜯어놓은 거예요. 그럼 언니가 내세요. 나 지금 돈 없다고 했잖아. 나중에 갚을게. 어차피 네 집 소파잖아.
제 소파는 저기 있었어요. 그 낡은 거? 버렸어. 아까 중고거래로 5만 원에 팔았어. 제가 100만 원 주고 산 소파를 5만 원에 팔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우리 소파 팔고 새 소파 800만 원짜리 들여놓았어요. 뭐? 잠깐,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당장 오라고요. 민호가 집에 왔어요. 은지 언니는 새 소파에 누워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누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수진이 소파 너무 낡아서 바꿔준 거야.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800만 원은... 민호야, 너 매제 맞지? 지 누나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엄마한테 말할까? 민호는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말만 나오면 다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제 집을 완전히 뺏기겠구나. 은지 언니는 떠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자기 집처럼 만들고 있었죠.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불법 점거예요. 주거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가족인데도요? 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집은 의뢰인 단독명이고요. 신우이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어요. 당장 내보내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거지 침입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요. 변호사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용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이건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100%제 거예요. 그 주말이었어요. 은지 언니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를 집에 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우리 집이래요. 언제부터 우리 집이 된 거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은지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했어. 가족끼리 도와야지. 어머니, 저는 같이 살기로 한 적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언니는 며칠만 계신다고 했어요. 벌써 2달이 넘었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아, 지금 은지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약속? 가족한테 무슨 약속이야?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시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수진 씨, 우리 은지가 이혼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제 가구를 팔고 800만 원짜리 소파를 들여놓으셨어요. 이게 손님이 할 행동인가요? 은지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님? 나 손님 아니야.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소파 우리 집 소파잖아. 언니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제 명의예요. 명의 하지 마. 은지 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 집이면 다 같이 쓰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제 고유재산이고 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야, 박수진. 지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법 운운해? 네가 우리 며느리 맞아? 며느리라고 해서 제 재산을 포기할 순 없어요. 이게 지금 재산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저는 그날 시댁 식구들 모두와 싸웠어요. 민호도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수진아, 네가 좀 양보해. 누나가 집 구할 때까지만. 언제까지요? 2달 지났는데도 집 구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은지 언니는 안방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민호는 저한테 말했어요. 너 오늘 너무 심했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나는 안 속상해요? 내 집에서 내가 바닥에서 자는데.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경고장을 보내세요. 내용 증명으로요. 그래도 안 나가면 경찰 신고하시고요. 경찰이 와줄까요? 당연하죠. 불법 점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를 대비해서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그날 저녁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은지 씨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서였어요. 이틀 뒤에 은지 언니가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야, 박수진, 이게 뭐야? 서류를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퇴거 요청이요. 미쳤어? 진짜로 나한테 이걸 보내? 네,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은지 언니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나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 나가래. 시어머니한테서 제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시댁 식구를 쫓아내는 게 권리야? 너 정말 인간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야말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잖아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은지 쫓아내면 우리 가족 끝이야. 내 며느리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2월 28일이 됐어요. 은지 언니는 안 나갔어요. 오히려 그날 친구들을 또 불렀어요. 수진이가 날 쫓아내려고 한대. 말이 돼? 가족인데. 친구들 앞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경찰에 전화했어요. 불법 점거 신고하려고요. 경찰이 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렸고요. 경찰이 은지 언니한테 말했어요. 여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나가셔야죠. 저 시댁 식구예요. 가족인데 왜 나가요? 가족이어도 집주인이 원치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거침입죄로. 은지 언니는 경찰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갈 곳도 없는데 동생이 날 쫓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다른 곳 구하세요. 은지 언니는 바로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수진이가 경찰까지 불렀어요. 나 쫓아내려고요. 단톡방이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모두 저를 비난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급하게 집에 왔어요. 수진아, 경찰까지 부른 거 진짜야?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 미쳤어? 우리 가족 관계 다 끝났어. 상관없어.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먼저야. 그날 밤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은지 언니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 씨, 이러면 안 되죠. 형수님, 누나 좀 이해해 주세요. 너 진짜 이러고 살 거야? 첫날 밤에만 50통이 넘게 왔어요. 문자는 더 많았고요. 저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했다가 돌아오니까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었어요. 문자는 200개가 넘었죠. 수진아,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딸 쫓아내지 마. 형수님, 제발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통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총 347통의 전화와 500개가 넘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347통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시어머니 문자가 있었어요. 박수진, 너 은지 쫓아내면 내 며느리 아니야.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부터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었나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지 언니는 여전히 안 나갔어요. 저는 다시 경찰에 전화했어요. 이번엔 정말 강제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왔고요. 은지 언니는 울면서 짐을 쌌어요. 박수진,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 관계 다 끝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지갑으로만 봤죠? 뭐? 내가 언제? 800만 원짜리 소파 제가 내라고 하셨죠? 배달 음식값만 200만 원 넘게 썼고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은지 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짐만 챙겼어요. 캐리어 3개랑 박스 25개.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 집에서 산 물건들도 챙겨갔죠. 언니, 그 소파는요?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제 카드로 결제됐는데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영수증 있어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가져가시면 절도로 고소할 거예요. 결국 소파는 남겼어요. 은지 언니는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수진, 너 후회할 거야.
시댁이랑 이렇게 끝내면 평생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언니들이랑 사는 것보다. 문이 닫혔어요. 드디어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에 민호가 집에 왔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랑 나랑 이혼하래. 그래요? 저는 이미 준비해놓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였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그 얘기 하려던 참이었어요. 수진아, 민호 씨, 우리 결혼 생활 돌아봐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그건 없죠.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이었어요. 언니가 제 집을 망가뜨려도 제 돈을 쓰셔도 저를 작은 박으로 쫓아내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엄마랑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남편이에요. 제 편이어야 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언제요? 제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민호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진짜 끝이야? 네, 끝이에요. 여기 이혼 서류 있어요.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은? 이 집은 제 고유 재산이에요. 상속받은 거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민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나는? 당신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은 제 명이니까요. 수진아, 오늘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불법 점거로 신고할 거예요. 민호는 결국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댁으로 갔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죠. 은지 언니 목소리도 시어머니 잔소리도 민호 한숨 소리도 없었어요. 제 소파는 이미 팔려서 없었지만 은지 언니가 사놓은 800만 원짜리 가죽 소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앉아봤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은지 언니였고요.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시동생 순서로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은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 다시 생각해봐. 민호랑 이혼하지 마.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은 진행 중이에요. 민호네 가족들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님이 딱 잘라 말했죠.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살아요. 안방에서 자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있어요. 새 소파는 팔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다시 샀어요. 가끔 후회하냐고 물으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박수진으로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족이라는 말로 당신을 옭아매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요. 당신의 권리를 짓밟지 않아요. 저는 이제 편해요.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하고요. 드레스룸에는 제 옷만 걸려 있어요. 침대는 제가 원하는 높이고요. 가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셔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있어요. 수진아,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울 거야. 가족 없이 어떻게 살아? 저는 답장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특히 그런 가족이라면요. 그리고 저는 외롭지 않아요. 진짜 절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제 편을 들어주는 선배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나요? 제 말 기억하세요. 당신은 참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집은 당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 거고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이건 제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